이어서 가시죠. 그러니까 책 52쪽입니다. 그러니까 52쪽에 네모 3번 용도지역의 지정, 양과 1번 원칙.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또는 세부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표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죠. 용도지역 지정 변경, 땅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농림지역, 도시적으로 풀리면 땅값 10배는 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개인들이 결정해요? 관청에서 결정해요? 관청에서 결정하는 거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아래다가 다음 두 줄을 쓰시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얘네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까 보셨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중하게 결정하냐고요. 여기 바꾼다. 근데 도장을 찍을 때 여기를 농림지역을 도시로 바꾼다. 도장 쿵 찍을 때 도장 찍어갖고요. 도장법 찍은 다음에 신중. 뭐 이렇게 도장 찍는 게 아닌 거죠. 뭐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용도지역 하나 변경을 할 때 요 절차 2년, 3년, 5억, 3억 절차를 써서 신중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또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신중하게 결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쪽 53쪽이에요.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 특별한 예외가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예외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넘어와서요. 54쪽에 네모 4번 용도지역의 지정 효과 행위 제한이 있는데요. 양괄호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따로 표시해요. 건축. 제한 따로 표시해요. 제한. 방과 1번 원칙.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표시요. 건축. 물 괄호 넘어서 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표시요.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 4번에 양괄호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서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거기에 대통령령으로도 표시하시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양괄호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다가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으면은 깐나라기 기저귀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분진 때문에요. 그리고 깐나라기 문 열고 깐나라기 또 해맑게 놀고 그 연탄가루 마시면서 깐나라기 살으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지역에 뭐 10층 상가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죠.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이건 상식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학원에 오신 게 아니라, 이 월요일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공인 소련말 학원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뻔한 상식을 소련말로 네 글자 뭐라고 한대요?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갑다. 좀 이거는 그래도 조금 한 저기 북한도 연해주 말 블라디보스토크 그쪽 말 정도는 되네. 알 수도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 연탄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끝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 우리나라 몇 명이요? 한 명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정했으면 전국이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다가 전국에 같은 규제가 따르게 되는 거죠. 어디 뭐 서울 주거지역은 연탄공장 짓고 세종 주거지역은 연탄공장 못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주거지역이면 뭘 지을 수가 없다고요? 연탄공장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중에서 요 소련 말을 온 거잖아요. 요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인데 여기에 그런데 그러면 건축 제한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6글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그 반복이죠. 순환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페이지 345 쓰시고요. 그러니까 340 여기다 이제 연필 꽂아 두시고 345쪽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345쪽 보시면 345쪽 아래에요. 양괄호 3번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단 변경하기 전에 반괄호 1번 건축물의 용도 동그라미 1번 의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표시요. 죄송합니다. 연필을 꽂아두라고 해놓고 다시 갖고 오시고요. 건축물의 용도에다가 숫자 29, 29 쓰시고요. 29가지 용도라 하면 건축물의 종류 표시요.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요. 130가지 종류를 유사한 비슷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됐군요. 자, 그래서 346쪽 참고를 보시면 스페이드 삽 그게 있고 그러니까 둘째 줄에 그러니까 1번에다가 동그란 1번과 단독주택까지를 다 그러니까 뭐 네모 정도로 표시하시죠. 밑줄보다는 좀 더 큰 걸로요. 네모를 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 그러니까 그리고 그 1번 단독주택 1번 앞에다가 용도 쓰시고요. 29가지 용도 중에 1번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그 셋째 줄에 가나 다라 네 가지가 있죠. 그 단독주택에 또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 앞에다가 종류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놓고 이제 말씀드리면 전국에 별별 건축물이 다 있고 별별 바닥들이 다 있잖아요. 건물 바닥들이 다 있는데 건물 바닥마다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이름이 뭐로 정해져 있고요.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종류, 용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인데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는데 1번 용도, 단독주택 용도에는 가나 다라 몇 가지 종류를 묶어 놓은 거고요. 네 가지 종류를 묶어 놓은 거죠. 됐습니다. 뭐 그거면 됐고요.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 그 네 글자까지만요.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 용도에도 역시 그 긴 설명 빼고 나면 가나 다라 네 가지 종류를 묶어 놓은 거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29가지 뭐 이렇게 왔으니까 뭐 표시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3번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저 아래 4번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이 29가지 중에 뭐 하나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349쪽이요. 349쪽. 5번 문화집회 시설, 6번 종교 시설, 7번 판매 시설, 8번 운수 시설, 9번 의료 시설, 10번 교육 연구 시설, 11번 노유자 시설, 12번 수련 시설, 13번 운동 시설, 14번 업무 시설, 15번 숙박 시설, 16번 위락 시설, 17번 공장, 18번 창고 시설, 19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음 쪽이요.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 21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번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번 교정 및 군사 시설, 24번 방송통신 시설, 25번 발전 시설, 26번 묘지 관련 시설, 27번 관광 휴게 시설, 28번 장례식장, 29번 야영장 시설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이 29가지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땅바닥에는 정해진 건물만 지으라고요. 주거지역에 연탄공장을 지을 수는 없다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이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54쪽이요. 54쪽 보시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칠판이요. 용도가 29가지가 있고 종류가 지금 보셨듯이 130가지가 있는데 용도지역 어떤 용도지역에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29가지 중에서 정해진 것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다고요. 주거지역에는 연탄공장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만 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험 나온 적 없고 뭐 방과후 2번 예외 시험 딱 지문 2번 나왔는데 그냥 놔두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에 그 박스 아래 동그라미 2번 지금 55쪽에 박스 아래 동그라미 2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56쪽 제일 앞에다가요. 그러니까 페이지 56부터 76 쓰시고요. 그래서 이 56쪽 넘기지 마시고 그냥 56쪽 펴둔 채로 56쪽부터 76쪽까지 21쪽에 걸쳐서 아까 보셨던 용도 지역마다 뭐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보면 56쪽 제일 윗줄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작은 1번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표 아래 작은 2번 제2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57쪽이요. 출제하는 지네들은 외우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지네들도 못 외우죠. 시험 안 나옵니다. 뭐 시험 나와봤자 이미 용도 지역 이름 갖고 다 그걸로 푸시는 거지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두시죠. 요 이름이요.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거지역에 연탄 공장 못 짓는다. 그것을 네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제한. 또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먼저 용도 지역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76쪽까지 가시고요. 다음에요. 77쪽에 양괄호 2번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방괄호 1번 건폐율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의 땡땡 그러니까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표시요. 에 대한 건축면적 괄호 넘어와서요. 의 비율 표시요. 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 게 귀찮은 겁니다. 근데 이런 분수식에 대해서는 개론에서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시게 되고 또 분수식은 언제 다 끝내셨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끝내셨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이제 좀 오래돼서 시간이 오래돼서 그 기억이 아슬할 뿐이지 아시는 겁니다.
건폐율은 그 박스에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 동그라미 2번 관계없고요. 방가루 2번 용적률. 동그라미 1번 의 땡땡.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표시요. 에 대한 연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 표시요. 의 비율을 말한다. 박스에 있는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 관계없고 동그라미 3번은 저 뭐요? 건축법에서 보실 내용이고 여기 국토계획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지금 양괄호 2번 건축물의 규모 제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규모 제한에 그러니까 건폐율 숫자와 용적률 숫자로 그러니까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근데 그 분수식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좀 복잡하게 저렇게 그 문장으로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그냥 그 옆에다 이걸 쓰시죠. 뭐 다 아시는 겁니다. 4는 2분의 8이죠. 이것을 그러니까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론에서는 이거 아주 중요하게 배우세요. 개론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계산식들 이름들 많이 나오고요.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수학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학 전문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한테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한테 가세요. 그러니까 야야야 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저기 좀 알려주라.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이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잘 아는 거지 다른 나이 들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가 그러니까 피자를 먹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그 중에 3개를 먹습니다. 얼마만큼을 먹는 건가요? 전체 8개 중에서 3개만큼을 먹습니다. 그래서 8분의 3은 8에 대한 3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와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저한테 더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도 그냥 외워서 쓴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우리 시험은 꼭 이렇게만 나온다고요.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오지 않고 문장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대지 면적 또는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하고 나오니까 이런 이제 식들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지금 이제 저기 있는 걸 쓰면은, 그러니까 건폐 그대로 옮겨 쓰니까 이건 안 써도 되고요. 건폐율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지 면적은 그냥 땅 면적이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 뭐 이제 건축법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건축 면적에다가 그림자 쓰시고요. 그다음에 연면적에다가 바닥 합계 쓰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그림은 아까 곧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안 그리셔도 아시게 되지만 손도 공부니까 한번 이제 쓰신다고 하면은 어느 곳에 그러니까 건폐율 40% 땅면적 100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식은 식 써도 되고요. 그 앞쪽 자리 빈 자리가 있죠. 76쪽이에요. 76쪽에 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이 240%라고 하면 이제 얼마를 짓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땅이 100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40%니까 10분의 4, 100분의 40이죠. 100분의 40, 1000분의 400까지 올릴 수가 있죠. 이 집이 240%, 2.4배니까 240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땅에 1000짜리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 이제 주어진 최대를 다 적용한다고 하면 건축물의 그림자를 얼마까지 덮을 수가 있다고요? 400까지 덮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개인들은 땅 갖고 흙 팔아서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팔든 아니면 건물을 뭐 임대를 내주든 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을 아무튼 개인들은 탁탁탁탁 최대한 많이 짓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에 그냥 숨쉴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이 건물만 꽉 차 있으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그림자를 얼마까지만 하라고요? 400까지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만 그리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의 그림자 바닥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400까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1000분의 400이죠. 1000분의 400, 40%. 그러니까 60%, 600제곱미터는 빈 땅으로 남겨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쌓아 올리는데 바닥 면적 합계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곤발바닥, 소발바닥, 탁발바닥과 취발바닥 다 합쳐서 얼마까지요? 24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반듯하게 지으면은 400으로 해서 몇 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6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그런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엄폐, 은폐, 뭐 우리 잘 안 쓰는 한자인데, 아무튼 건폐율 숫자가 크면 40%가 아니라 50% 500, 60% 600 가면 그러니까 건축물이 높아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이 아니라 500, 600 뚱뚱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쓰실 거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책에 있는 그 77쪽 건폐율에다가 뭘 쓰시고요? 뚱뚱 날씬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뭐고요? 건폐율입니다. 240%여서 2400, 300%면 3000, 600%면 6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00이 되면 그러니까 뭐 이거 말이 안 맞군요. 아무튼 뭐 400% 4000, 4000이면 10층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적률 숫자가 커지면 이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최대한 많이 짓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 땅은 건물을 많이 지으면 안 된다고요. 조금씩만 지으라고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여기서만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건축법에서도 또 중요하게 나오고, 이제 뒤에서도 다른 자리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면 거기다 상가 건물을 아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상업지역이면 상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그 상가 건물을 어느 정도로 지을 수 있냐. 또 농림지역이면 상가는 못 짓지만 그러니까 정미소는 지을 수 있는데 정미소는 어느 정도로 지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지역 쪽은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 거기는 건물을 크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으라고요? 도관농자로 비교해 보면 도관농자에서 도시지역이 개발 땅이잖아요. 개발 땅이니까 도시지역은 건물을 크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으라고요? 크게 지으라고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물을 크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으라고요? 작게 지으라고요. 뭐 그런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한 게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76조까지 보셨던 내용이 중요한 규제이긴 한데 그건 지네들도 못 외워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건폐율 용적률 숫자를 중요하게 내고 있습니다. 77쪽의 아래 방과로 3번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다음 쪽 가시죠. 다음 쪽 가서 그러니까 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표의 첫째 줄에 구분, 용도지역 구분,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 국토계획법에서 또 대통령령에서, 그다음에 용적률, 국토계획법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근데 좀 다시 이제 요걸 보기 위해서 요것만 좀 지워서 다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지네들이 법을 운영하는 내용과 법 써놓은 게 엉망진창이어서 그렇습니다만 9가지를 보면 그냥 뭐 이 자리만 책에 써준 순서대로 가죠. 도관농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건폐율을 얼마 몇 퍼센트 이하로 하라고요? 그냥 책 읽어주세요. 주거지역은 건폐율을 주거지역 전체요. 주거지역에 6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표도 잘 찾아가 보시죠. 그러니까 그 표의 첫째 줄 9분 아래로만 4칸이 있죠. 옆으로 4칸이요. 첫 번째 칸이 뭐고요? 도시 4칸이면 첫 번째 칸은 도시지역이죠. 됐나요? 두 번째 칸이 뭐고요? 주거지역이고요. 세 번째 칸이 뭐고요? 전용 주거지역이고, 네 번째 칸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범주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의 첫 번째 칸 70%는 그러면 건폐율의 두 번째 칸 50, 60, 50, 70이 있는 거죠. 그 대통령령 숫자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 건폐율 첫 번째에 있는 70%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주거지역에 걸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 건폐율 숫자가 얼마고요? 70. 그러니까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 20.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둘 다 각각 얼마씩이요? 20, 20.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얼마요? 40.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20, 20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단 숫자만 봐도 주상공 쪽은 숫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뚱뚱하게 지어라. 지금 이 건물과 옆 건물을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빈틈은 조금은 있지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이 땅에 건물을 가득 거의 가까이 채운 거죠. 설마 건폐율을 100%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땅에 건물을 가득 채우면은 왔다 갔다 뭐 그냥 건물 어디 지어서 이렇게 헬리콥터 갖다 박아요? 그러니까 빈틈은 좀 있어야 되죠. 아무리 숫자가 커도 얼마고요? 90입니다. 여기는 바글바글이니까 건물을 크게 짓자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숫자가 작습니다. 그다음에요, 세부적으로 빠져있는 건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에 용적률 숫자를 보시면 용적률 주거지역은 얼마까지요? 500까지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1500.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400. 녹지지역은 100. 보전관리와 생산관리가 같이 묶여 있죠. 예, 보전관리, 생산관리 얼마고요? 그러니까 80이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계획관리 얼마고요? 100.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역시 80, 80입니다. 여기는 역시 위로 많이 올려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은 좀 낮게 조금씩만 지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8쪽 숫자는 나중에 보면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이런 건 뭐 외우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안 틀려요. 누구도 다 맞추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79쪽에 반괄호 4번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저 아래 반괄호 5번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78쪽 갖고 내기도 바쁘지 그거에 대한 예외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반괄호 5번 그 X한 게 양이 많아요. 넘어와서 83쪽 오셔서 83쪽에 있는 반괄호 6번도 X 하시고요.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쪽에 85쪽에 양괄호 3번 용도지역, 미지적,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적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순환에 보시면 좀 이해가 낫겠네요. 양괄호 3번, 양괄호 4번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86쪽에 제3절 용도지구로 가게 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차라리 참 이 시간에 쉬는데 앞에 보셨던 것을 틀만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죠. 책 다시요.
앞에 51쪽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 내용은 놔두는 게 다음 수업에도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내용을 이제 보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거기 50쪽이었나요? 그러니까 50쪽에 쓴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전국 모든 토지를 그러니까 구분 지정하는 거였죠. 첫 번째, 그러니까 용도지역 종류가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오늘은 보지 않았고요. 다음에 땅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는 거죠. 어떤 규제가 따르게 되냐면,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건축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건축물 크기를 뭐와 뭐로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4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51쪽이죠. 51쪽, 52쪽 거쳐서 4가지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 4가지가 있죠. 역시 계속 똑같이 그냥 그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넘나들면서 보시면,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고요. 주, 상, 공, 노. 그다음에 관리지역에 3가지 뭐가 있고요. 개, 생, 보.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21가지까지 나누는 것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 그건 이제 다음 순환해 보기로 하셨고, 54쪽에서 보신 게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이 있었죠. 이제 뭐 내용으로는 대표적인 예로 주거지역에 연탄 공장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76쪽까지 이어졌었고, 이제 77쪽에 용도 지역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뚱뚱 날씬, 높고 낮고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였죠.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의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아무튼 용도 지역 땅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요. 이 내용을 지금 보셨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고, 그 다음에 86조 용도 지구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